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29일 수요일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6건입니다. 하나, 스포츠 마사지 비시각장애인 허용해서는 안 돼. 스포츠 마사지 등 마사지, 의료법상 안마서 제외해. 비시각장애인에게도 허용할지 여부를 놓고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만 남아. 안마사협회 인천지부 김용기 지부장 1인 시위. 둘, 건의기 취약계층 건강보험 급여 제한 폐지 권고. 건강보험 부담 능력 없는 의료급여 수급 자격에서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 관계기관의 제도 개선 권고. 셋, 인천 장충 12월 11일 차기 회장 선거 4파전 양상. 위계수현 회장 재임 의사에 정청용, 안병옥, 장경석 도전. 넷, 인천시 장애인 체육회 동계 레포츠 캠프 참가자 모집. 다섯, 국립장애인도서관 올 한 해 46개 공공도서관에 독서 보조기기 지원. 여섯, 건강정보 손발에 좁쌀 같은 물집이 생겼어요. 한포진의 모든 것. 첫 번째 소식입니다. 대한안마사협회 인천지부 지부장 김용기. 대한안마사협회 인천지부는 지난 11월 20일 서울시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고 11월 21일 밝혔습니다. 1인 시위에서 김용기 지부장은 스포츠 마사지 등 마사지를 의료법상 안마의 범주에서 제외할 경우 시각장애인의 생계는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시각장애인에게 안마는 직업이 아닌 생존이며 현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날 대법원 정문 앞에서 홀로 시위에 나서게 된 이유는 현재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계류 중인 의료법 위반 사건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스포츠 마사지 등 안마업을 비시각장애인에게도 허용하는지 여부입니다. 현행 의료법에 따라 안마사는 시 도지사에게 자격을 인정받아야 하며 이를 받지 않은 안마 시술소 또는 안마원은 개설되면 안 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피고인 A씨는 시 도지사에게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않고 2020년 11월 10일부터 2022년 2월 16일까지 B 업소에서 자격 인정을 받지 않은 종업원을 고용해 안마 시술 행위를 한 혐의,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 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현재 스포츠 마사지 등 마사지를 의료법상 안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해 비시각장애인에게도 허용할지 여부를 놓고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판단만 남겨진 상태이며 김용기 지부장은 우리나라에서 시각장애인이 가질 수 있는 직업은 안마사에 한정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생존 방법에서 다른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각장애인들이 2년 이상 정규 안마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안마사 자격을 취득한다고 해도 현재 우리나라 실정에서 정상적으로 최소한의 경제적 생활을 영위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현실이라며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설 자리는 추나 지압 등 같은 업종의 등장으로 점점 설 자리가 좁아져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다. 의료법에 보장된 안마사 제도 판결로 시각장애인의 유일한 안마사 직업을 보호해달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김홍일, 이하 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건강보험료 체납 빈발민원 해소 방안을 의결한 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고 위기 상황의 장기화로 수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개인 사업자들이 영업난을 견디지 못하고 휴업, 폐업에 내몰리면서 건강보험료 관련 민원 건수는 최근 5년간 11만 7천여 건을 넘어섰습니다. 권익위 민원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전남이 전체 민원의 57.2%를 차지했고 연령별로는 50대, 30대, 40대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2배 정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민원 유형별로는 통장 압류,
해제 관련 민원이 3만 7천 건 정도로 다수를 차지했고 분할 납부, 급여 제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상당수는 오랜 기간 가난 속에서 또는 사업 실패로 각종 부채에 시달린 채 생활을 전전하다 건강보험료 납부 능력조차 없는 상태로 전락하고 이들 중 일부는 건강보험료는 물론 각종 공과금과 월세, 관리비도 내지 못하는 상황에 내몰리다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건강보험료 납부 능력이 없는 저소득 취약계층인 이들은 보험료 미납에 따른 독촉고지와 연체금 가산, 보험급여 제한, 부당이득 환수, 통장 압류 등의 악순환에 빠져 체납의 고리를 끊고 나오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익위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이러한 고충과 불편을 해소하고자 민원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난 7월 보건의료, 사회복지, 법조, 언론계 전문가분들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개최해 개선안을 논의했고 이번 제도 개선 권고안에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권고했습니다. 제도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저소득 취약계층의 의료보장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민건강보험 부담 능력이 없는 의료급여 수급 자격에서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 저소득 취약계층의 한정, 압류 전 휴대번호 확인을 통해 체납자의 압류 처분 불이익, 분할 납부 등에 대해 전화통화, 문자 전송 안내 의무화, 저소득 취약계층의 한정에 건강보험 급여 제한 근거 규정 폐지, 저소득층이 체납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금액 수준으로 분할 납부 횟수를 48회 이내로 완화, 저소득 취약계층의 한정, 휴업,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체납액 납부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경우 일정 기간 체납 처분 유예, 근거 규정 마련, 연대납부 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의 소득, 재산, 부모 모두 사망한 경우 등 자격요건 폐지 저소득 취약계층 해당하는 8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을 연대납부 면제 대상에 포함 등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장애인단체 총연합회 이하 인천장총. 인천장애인단체 총연합회는 제11대 회장 선거를 12월 11일 간석동 사회복지회관 1층 소강당에서 실시합니다. 후보 등록 기간은 12월 1일부터 5일까지이며 선거운동 기간은 12월 6일부터 10일까지입니다. 이번 선거는 현 인천장총회 회장이기도 한 위기수 회장이 재임 의사를 밝힌 가운데 한국산재장애인 인천시협회 정천영 회장과 인천시 지체장애인협회 안병옥 회장, 인천시 교통장애인협회 장경석 회장의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인천 장총회장 선거는 총 25개 회원단체 회장단 선거로 치러지며 회장 임기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광역시 장애인 체육회 회장 유정복. 인천광역시 장애인 체육회는 오늘 12월 20일부터 22일까지 강원도 횡성군에 위치한 웰리 힐리파크에서 동계 레포츠 캠프를 개최하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동계 레포츠 캠프는 관내 장애인 및 보호자 30명을 대상으로 12월 20일 수요일부터 20일 금요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되며 안전사고 예방과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해 소규모 그룹 운영 및 스키지도 자격을 갖춘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들도 함께 파견될 예정입니다. 신청 기간은 11월 27일 월요일부터 12월 1일 금요일이며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각장애인 체육회 홈페이지 및 담당팀 전화 425-9930번 425-9930번에게 문의하면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립장애인도서관 관장 원종필. 국립장애인도서관은 공공도서관 장애인 서비스 기반 조성 및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개선을 위해 매년 공공도서관 독서 보조기기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 사업 시작 이래 지금까지 총 380개관, 26억 8천만 원의 독서 보조기기를 지원했습니다. 2023년에는 46개관에 시각장애인 및 저시력자를 위한 독서 확대기, 문자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음성 변환 출력기,
청각 장애인을 위한 음성 증폭기와 화면 낭독 프로그램, 지체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와 전동식 높낮이 조절 책상 등 장애 유형 및 특성에 따라 필요한 독서 보조기기 구입비를 지원해 공공도서관의 독서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도곡정보문화도서관 등 6개 관을 방문하여 장애인 이용 환경 분석 및 독서 보조기기 품목 선정 배치 등 현장 컨설팅을 실시했으며 공공도서관 장애인 서비스 담당자들의 역량 제고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독서 보조기기 교육과 독서 보조기기 실태 조사를 추진했습니다. 2024년에는 사업 방식, 국가보조 사업에서 직접 사업과 구입비 지원 비율 50%에서 100%를 개선해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독서 보조기기 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기관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립장애인도서관 원정필 관장은 모두가 평등한 독서 환경 조성을 위해 독서 보조기기 설치 지원 확대 및 활용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건강정보. 손발에 좁쌀 같은 물집이 생겼어요. 한포진의 모든 것. 춥고 건조한 바람이 부는 겨울철, 갑자기 손발의 피부에 투명하고 작은 물집이 무리지어 생겼다면 한포진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비염증성 수포성 질환인 한포진은 손가락 양옆 옆에 가장 많이 생기며 손톱 주위에도 많이 생겨 손톱 모양이 변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고 간지러운 수포들이 손발을 중심으로 생겨 습진으로 오해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포진의 초기 증상으로 손발 가려움증이 있습니다. 이는 물집이 생기기 전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가려운 증상은 물이나 비누에 접촉하면 더 심해지며 점차 습진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투명하고 잘 터지지 않는 1mm에서 2mm 정도의 작은 물집이 무리지어 손바닥이나 손가락 측면에 발생하며 열감이나 따가운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난치성 염증 질환이지만 발병 초기라면 단기간에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조기에 치료를 하지 않으면 수포들이 합쳐지면서 큰 수포로 변하고 자칫 피가 나거나 색소 침착, 태산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명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스트레스 및 면역력 약화에 의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집니다. 세제, 고무장갑, 화학약품, 기름, 니켈, 크롬, 코발트와 같은 자극 물질이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구 피임약이나 아스피린 복용, 흡연 등이 한포진의 발생을 증가시킨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면역력 약화에 의해 나타나는 만큼 한포진의 치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충분한 휴식, 수면 등 올바른 생활 관리가 중요합니다. 또한 환부에 자극적인 물질이 닿지 않도록 주의하며 보습을 유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증상이 심할 경우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릅니다. 한포진은 한번 발생하면 재발하기가 쉬워 일상생활의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정확한 진단을 위해 증상이 의심되면 즉시 피부과에 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장애인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